그 아이 내 아이냐? 지하철역 한복판, 사람들 발걸음이 오가는 그 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숨은 거칠게 끊깁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이를 안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남자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자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한때 모든 걸 함께했던 사람.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 둘을 너무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재벌 회장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업고 지하철역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둘 사이에는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왜 그 여자는 그 모든 진실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채 식지 않은 시간입니다. 커다란 통유리 창 너머로 햇빛이 번져 들어오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보고서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정돈된 공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흐릅니다. 9시 반 이사회, 11시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병원 검진 예약,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짧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이 비어 있습니다. 상대가 더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넘깁니다. 누군가가 실수라도 할까 긴장된 손끝으로 펜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은 늘 정면 혹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십니까? 사람은 분명 많은데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인데 정작 웃을 일이 없는 그런 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립니다. 그 소리 뒤에 남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공허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다 포기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떨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웃으며 통화를 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지나가는 부부가 보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래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저 장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시간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합니다. 늘 그래왔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이 서 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가 벽 쪽으로 붙습니다. 숨소리조차 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전광판 숫자만 깜빡입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순간 멈춥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병원입니다. 깔끔한 복도, 소독약 냄새,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유독 이질적입니다. 검사 결과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스트레스 수치가 높습니다. 의사의 말입니다. 수면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쪽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짧게 답합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덧붙입니다. 가끔은 쉬셔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사의 말을 들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마치 그 말이 낯선 언어처럼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비서가 서 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장소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는 차에 올라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입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그중 한 장면에서 시선이 잠깐 멈춥니다. 길가에 서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오래된 간판, 바랜색,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부부가 보입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웃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조금 오래 봅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쥐려다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장면 하나가 갑자기 마음을 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멈춰 서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차가 멈춥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의 일정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회의가 지연되고 계약 검토가 늘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차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의 말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막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회장님, 직접 이동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짧게 말합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입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에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지하철,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잠깐 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는 순간 당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선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낮과는 다른 온도의 바람입니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현실적인 공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섭니다. 앞에 보이는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 앞에서 그는 아주 잠깐 서 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그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딛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위에서 들어오던 빛이 사라집니다. 대신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방송, 멀리서 들려오는 전동차 소리가 섞입니다. 그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구두 밑창이 콘크리트 계단을 디딜 때마다 딱딱하게 울리는 소리가 낯설게 퍼집니다. 평생 이런 곳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의 걸음처럼 아주 미세하게 리듬이 어긋나 있습니다. 지하로 한층, 또 한층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집니다. 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오래된 먼지와 사람들의 체온, 그리고 기계의 열기가 섞인 공기입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하게 눅눅한 공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섭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얼굴이 굳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카드를 찍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걷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가고 있다니까 왜 그래 진짜. 아니 오늘은 늦는다니까. 그런 소리들이 뒤섞여 공간을 채웁니다. 그는 그 소리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소리 속에서도 그는 더 고요해 보입니다. 마치 소리와 분리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데 오히려 더 혼자인 느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섭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됩니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시간은 정확합니다. 늘 그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시간이 낯섭니다.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먼저 느껴집니다. 열차가 들어오기 전 특유의 바람입니다. 먼지와 함께 밀려오는 공기입니다. 그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흔듭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정해진 위치에서 기다립니다. 그는 그 줄의 맨 끝에 섭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옵니다. 쇳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소리가 귀를 긁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 들어갑니다. 그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차 안입니다. 손잡이를 잡은 사람들, 자리에 앉은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문 옆에 섭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습니다. 몸을 살짝 기대고 서 있습니다. 열차가 움직입니다. 창밖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톡톡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작고 가벼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립니다. 톡, 톡, 톡.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소리의 방향을 찾습니다. 열차 문 너머 반대편 플랫폼 쪽입니다. 열차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너머의 공간이 잠깐씩 보입니다. 그 사이로 보입니다. 작은 손수레 하나, 그 위에 쌓여 있는 둥글고 하얀 것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여자입니다.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여자의 어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집게를 쥐고 있습니다. 톡, 톡. 뻥튀기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는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그저 눈이 그쪽으로 고정됩니다. 열차가 조금 더 움직입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바람에 날려 얼굴에 붙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걸 신경 쓸 틈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 손. 아이를 업은 채 몸을 살짝 구부리고 손수레 위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열차가 더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손이 보입니다. 거칠어진 손등, 마디가 도드라진 손가락, 그리고 집게를 쥐고 있는 손의 힘. 그 손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기억이 올라옵니다. 아주 오래전 따뜻했던 어떤 장면이 스칩니다. 하지만 바로 사라집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더 기울입니다. 더 자세히 보려 합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살짝 듭니다. 얼굴이 반쯤 보입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빛이 부족해서, 그리고 열차가 움직이고 있어서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쿵! 아주 크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열차가 더 움직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점점 가려집니다. 그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밉니다. 더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둥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사라집니다. 열차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숨이 아주 조금 빨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에 단 몇 초가 모든 걸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찾아옵니다. 열차 안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다음 역입니다.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집니다. 열차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이미 사라진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텅 빈 플랫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그쪽을 봅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여자의 웃는 얼굴, 밝게 웃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그 거칠어진 얼굴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그는 숨을 멈춥니다. 아니겠지.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플랫폼 위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 봅니다. 방금 전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 그곳을 향해 걷습니다. 아니, 거의 달려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숨이 거칠어집니다.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손수레가 있습니다. 뻥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멈춥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굳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너야?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손님, 뻥튀기 사실 건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손님, 뻥튀기 사실 건가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알아보지 못한 척하는 의도가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정확합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집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말인지 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주 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님을 대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등에 엎인 채 고개를 그의 쪽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경계와 호기심이 반씩 섞인 눈입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받쳐 올립니다. 익숙한 동작입니다.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눈에 박힙니다. 한때 저 손이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뻗어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식탁 위에서 반찬을 놓던 손, 옷깃을 정리해주던 손,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손. 그 손이 지금은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보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최근의 상처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그 고단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견뎌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는 것이 손입니다.
그는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필요 없으시면 비켜주세요. 손님들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담담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선입니다. 그는 그제야 주변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둘을 스쳐 지나갑니다. 바쁜 발걸음, 무심한 시선들. 누구도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엽니다. 오랜만이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스스로도 놀랍니다.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여자는 잠깐 멈칫합니다. 정말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뻥튀기를 봉지에 담습니다. 봉지의 비닐이 바스락거립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뜹니다. 명수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멈춥니다. 봉지에 담기던 뻥튀기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낮게 말합니다. 짧지만 단단한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는데 그녀의 한마디에 다시 현재로 끌려옵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여자는 곧바로 아이를 달랩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그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온도입니다. 그는 그 차이를 느낍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목소리입니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작은 얼굴입니다. 아직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습니다. 눈이 큽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아이 누구냐? 결국 묻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그를 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님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내가 물을 권리는 있지 않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봅니다. 여자는 한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 권리 5년 전에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확하게 찌른 말입니다. 아무 반박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입을 다뭅니다. 말이 막힙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일을 계속합니다. 마치 이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그 태도가 더 잔인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멀리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있었네. 익숙한 듯한 말투입니다. 가까워집니다. 여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남자가 다가옵니다.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그는 여자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아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의 시선이 굳어집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것처럼 멈춥니다.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부숩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은 채 웃습니다. 우리 애기, 오늘도 엄마 잘 도와줬어? 아이를 쓰다듬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는 그 장면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것이 더 있는 것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이의 아빠라는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깊게 박혀 있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채 서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표정입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여자를 바라봅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담담한 말투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그냥 그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추우니까 빨리 정리하자. 그는 아이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손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의 시선이 굳어집니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비워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참 이상합니다. 비워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보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손을 들어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내리지 못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여자의 시선이 잠깐 그를 스칩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읽기 어렵습니다.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그는 그 시선을 붙잡고 싶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와 함께 손수레를 접습니다. 아이를 안은 남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애가 좀 덜 보챘어. 그래. 우리 애기 엄마 도와줬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작고 맑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어느 저녁을 떠올립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 그때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대화에도 웃고 별거 아닌 일에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뜹니다. 눈앞의 장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5년 전입니다. 비가 오던 날입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칠게 울리던 밤입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짧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차갑게 식어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말 못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여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손을 꽉 쥡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뭅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화나게 만듭니다. 됐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말 안 해도 알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알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자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했어도, 손 한 번만 잡았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류가 오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종이에 찍혔습니다. 여자는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해졌습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하철역입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앞에서 여자는 손수레를 끌고 이동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은 채 옆에서 걷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이어집니다. 가족처럼 보입니다. 아니, 가족입니다. 그는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입니다. 지나가던 한 상인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저 사람들 아세요? 그는 놀라서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요. 짧게 답합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생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그 말이 귀에 꽂힙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까지 하려니 쉽지 않죠. 그는 눈을 크게 뜹니다. 혼자요? 자기도 모르게 되묻습니다. 상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럼요. 남편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멈춥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장면과 지금 들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남자,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그는 다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봅니다.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나이 5년, 이혼한 시간 5년, 그 숫자가 겹칩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그는 입을 벌립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속에서만 맴돕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진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뒷모습인데도 마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시선이 묶여 있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옵니다.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남편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본 장면과 귀로 들은 사실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멈춥니다. 생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잠깐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굽니다. 손이 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 통증이 느껴져야 지금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는 결국 걸음을 옮깁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방금 전 그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지하철역 안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 쪽입니다. 상인들이 짐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한 공간입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텅 빈 복도에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퍼집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걸음을 멈춥니다. 숨을 죽입니다. 조심스럽게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봅니다.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남자가 있습니다. 손수레는 이미 한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아이는 조금 비틀거리다가 곧바로 여자의 쪽으로 걸어갑니다. 엄마. 그 부르는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아이를 안습니다. 우리 애기 오늘 힘들었지. 그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아까 자신에게 했던 그 말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그 차이를 다시 느낍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괜찮았어?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래도 오늘은 좀 팔렸어.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돼. 요즘 더 추워졌잖아. 그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살짝 웃습니다. 짧은 웃음입니다. 그 웃음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저 웃음, 예전에는 자신을 향해 있던 웃음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섭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아이가 남자를 향해 말합니다. 아빠, 배고파?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남자가 아이를 번쩍 안습니다. 우리 애기 배고팠어? 금방 가서 밥 먹자. 아이를 안고 가볍게 흔듭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그 장면을 보며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딪힙니다. 강하게, 크게 부딪힙니다. 아빠.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벽 뒤에서 한 발짝 나옵니다. 발걸음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도 시선을 옮깁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힙니다. 공기가 멈춥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까보다 더 경계하는 눈입니다.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그를 봅니다. 누구십니까?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붙은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가세요. 짧게 말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 아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몇 살이냐? 여자의 눈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상관 있어.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상관 있어야 돼. 그 말이 공기를 가릅니다.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를 막는 위치에 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는 남자를 똑바로 봅니다. 그 아이. 다시 말합니다. 내 아이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이만 상황을 모른 채 남자의 어깨 위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쿵, 쿵, 쿵. 답을 기다립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답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듣는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말해.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 한마디를 꺼내려는 순간입니다. 여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것이 두려운 표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는 그 얼굴을 보며 더 조급해집니다. 말해. 이번에는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여자는 눈을 감습니다. 짧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 와서 왜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는 멈칫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그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안 물었잖아요. 조용히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힙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날 나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이에게 돌립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손이 아주 떨립니다. 그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는 숨을 삼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여자는 다시 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멈춥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입모양만 보입니다. 맞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벽에 손을 짚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왜? 겨우 한 단어를 꺼냅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당신이 안 들었어요. 그 말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채로. 여러분, 인생은 참 잔인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순간에는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진실을 알게 만듭니다. 남자가 조용히 아이를 더 품에 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자를 찾습니다. 엄마. 그 부르는 소리에 여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가자. 짧게 말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그는 붙잡지 못합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돈도 자리도 모든 것도 지킬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게 있다는 걸.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다 버렸구나.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입니다.